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삼국유사에 낙랑국이 없다. 그리고 낙랑국 역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삼국유사는 낙랑국에는 낙랑국이 없다. 낙랑국이 항목을 있는데 낙랑국이 없어요. 그리고 이래는 낙랑국과 낙랑국을 구별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래는 낙랑국 역사를 몰랐다. 이거를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지금 이게 낙랑국에 대한 기록입니다. 분명히 낙랑국이라고 항목을 적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낙랑국에 대한 기록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신 낙랑군, 응소는 옛 조선 땅 이렇게 해서 한 낙랑군에 대한 얘기를 썼지. 여기 낙랑국에 대한 국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이게 왜 이럴까? 낙랑국을 이런이 몰랐을까요? 저도 낙랑국에 대한 거를 역사하기 전에는 낙랑국과 낙랑군은 왜 낙랑왕이라고 하는데 낙랑태수라고 하는 그 웃지 못할 현상이 있을까라고만 생각했지 이렇게 분명히 연구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전문적으로 역사를 연구하면서 보니까 낙랑국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왜 낙랑국에 대한 얘기는 없을까? 거기에 초점을 두고 낙랑국이라는 한번 찾아했습니다. 그러니까 낙랑 항목을 이렇게 쭉 보면 낙랑군이라고만 되어 있지 여기 낙랑국에 대한 얘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고구려 3대 무일왕에 낙랑을 쳐서 멸망시키는 그런데 대방과 함께 신라로 투항해 왔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삼국사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일왕 27년에 후한 강무제가 다시 낙랑을 치고 그 땅을 빼앗아 군련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약간의 이상한 것은 뭐냐 낙랑왕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빠져 있다 이겁니다. 이 낙랑을 쳐서 멸망시키는 이 얘기는요 낙랑 대방이 나오는 낙랑군 얘기지 낙랑국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삼국사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왕자 호동이 옥저를 유람하고 있다. 그때 낙랑왕 체리가 그물을 다리다가 그를 보고 물었다라고 해서 낙랑왕 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낙랑왕 체리가 나오는데 낙랑왕 체리 그러면 우리가 낙랑왕을 낙랑태수하고 잘못 생각하는가 아닌가라고 이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한번 찾아봐야죠. 근데 이련은 이 낙랑왕과 왕자와 낙랑공주와 호동왕자에 대한 얘기를 언급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모신왕조를 한번 보시면은 모몽이년까지 이게 32년이면 낙랑왕 최리가 항복하는 그 과정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7년에 한인 낙랑군을 평정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낙랑왕은 쳐서 없앤데 또 낙랑군을 쳐서 없앤다 그러면 낙랑 쳐서 없앤다 그러면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데 44년에 다시 또 낙랑군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49년에 모본왕이 북평의양상국 태원을 평정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착각을 하니까 32년에 낙랑왕 최리가 망했는데 다시 낙랑군을 평정한다. 이건 낙랑군을 평정한다면은 낙랑군을 평정한다면은 이게 낙랑 멸지니까 군인가 국인가를 분명히 표시를 안 해놓으니까 지금 헷갈립니다.
여기서 이제 왕자 낭랑왕 최리라고 그랬고, 여기는 그러니까 낭랑 여기도 멸하고 여기도 멸하고 여기를 또 다시 설치하고 여기는 북평양 상하고 또 말하는 평정하다 그러니까 이게 헷갈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구하는데. 그런데 분명히 여기는 낭랑왕이고 여기는 낭랑평이 있다면 이것이 5년 사이입니다. 여기서도 여기까지가 5년, 5, 6년 차이고. 그래서 이제 이 시대를 다시 한번 봐야 된다. 낭랑왕이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옥절을 순행했다 그러면 옥절을 찾는데, 옥절은 고구려 동쪽에 있어요. 그리고 고구려 밑에 예가 있고 예 밑에 한이 있는데, 분명히 후한서에서는 예의 서쪽에 낭랑군이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고구려 예와 서쪽에 낭랑군이 있는 이건 삼국지 후한서에 나오는 낭랑이고, 옥저로 순행해야 되니까 옥저는 고구려 동쪽에 있으니까 동쪽에 있는 건 낭랑, 분명히 왕과 태수 지역이 다르다. 분명히 이렇게 다르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몸뚱이를 중심으로 왼손과 오른손 이렇게 딱 구별이 됩니다. 이 도시화 보니까 금방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 낭랑왕 최리가 있을 때 그 낭랑태수가 혹시 있지 않을까 찾아보니까, 낭랑왕 최리가 있을 때 낭랑태수가 바뀌는 기록이 후한서 76에 있는데 3명이 바뀌어요. 낭랑왕 최리가 있을 때. 그게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 금방 와서 3명이 거쳐되는 것과 여기는 왜냐면요, 이 낭랑왕 최리 지역은 적이 쳐들어오면은 그걸 알려주는 자명고각에 있어서 평화를 누리고 있다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 자명고각은 임금이 가진 물건이지 태수가 가진 물건이 아닙니다. 왜? 국가에서 관장을 하죠. 지금 단추를 누가 가져요? 군수가요? 기포군수가? 아니면 연천군수가? 아니면 양양군수가? 아니에요. 대통령이 가져요. 마찬가지로 자명고각이라는 보물은 임금님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3명이 바뀌는 기록이 있다. 동시대에 3명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그래서 낭랑태수 지역과 낭랑국 지역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낭랑왕 최리가 있는데, 이건 이제 탐험뿔이 없으니까, 그러면 낭랑왕 최리에 대한 조상들이 있지 않겠는가 찾아보니까 3세 고해사 때에 낭랑왕 최숭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모수 때부터 최숭이라는 낭랑왕이 있었다. 그 최리 최숭이니까 조상입니다. 그러면 그보다 더 이전에도 있지 않았을까 보니까, 아흘 단제 때 단제의 동생인 고불가를 낭랑홀에다 낭랑홀을 다스리게끔 했다. 이게 이제 낭랑이 처음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기록이 옳으냐 그러냐라고 또 따지고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그 기록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자에 대한 그겁니다. 기자가 조선에 살았는데 교기 이 예의 전잠 직작에서 낭랑조선 민법, 낭랑조선의 민법이 있었다라고 되는데, 여기서 기자 때문요, 낭랑군이 설치하기 10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단문 그 아흔단제 때 낭랑홀이라는 게 있었고, 그것이 상한과는 별도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지역이었다. 그래서 이 낭랑을 다스렸고, 그 다음에 고조선이 망하고 해모수 때 낭랑왕 최리가 있다.
이 최리가 그래서 고불가하고 최씨하고 어떻게 관계되는가 아직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은요. 왜냐면 최가 고불하고 어떻게 보니까 고불 이게 말하자면 고불은 높을 꽃자에다가 불자를 하여튼 고불이라는 것이 최씨하고 어떤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하튼 기자 때 이미 조선이라는 국가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옥저밖에 난 국을 이제 찾아보려면 삼국지 후한서 이렇게 보면 이게 남북으로 이렇게 배열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삼국지 후한서에서 구당서, 신당서도 이렇게 배열표가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송사에서 구당서까지, 신당서까지는 백제가 동쪽, 백제가 있는 지역에 지명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남제세에 있는 지명입니다. 이게 태행산맥 요의 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구당서에서 백제에 나오는 지명들이 요게 요의 동쪽에 있습니다. 그 요의 서쪽에는 진평 이군이 진평군 진평위원이 있다고 송사에서 그랬는데 양사와 북사에서 진평 이군이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진성과 고평이라는 두 개의 군이 되니까 군이 아닐까 했는데 실제 지금 이 백제의 명칭 지명 중은 서쪽에 보면 진성과 고평이라는 것이 태행산맥 서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옥저를 순행하던 낙랑왕 체리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고구려 동쪽에 옥저가 있고 옥저를 순행하니까 이 옥저는 지금 해주가 옥저 땅이라고 그러는데 해주가 이 요하 근처에 해주가 있습니다. 고구려 장성 북쪽에 해주가 있고 남쪽에 광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해주와 광령 그 지역이 옥저 지역이라고 보았을 때 이 만주가 바로 만주에서 한반도까지 이걸 낙랑국이 다스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역사를 연구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와인입니다. 이제 우리가 외인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우리가 눈여겨봐요. 삼국지에는 나라가 아니에요. 외인입니다. 그냥 와인으로 돼 있어요. 국이 아니고. 그래서 삼국지 이후에 이제 외라고 인자를 띄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외인이 살았던 지역에 회계, 담이, 주예, 이주, 단주라고 삼국지하고 후에서 나오는데 이 지명들이 전부 다 양자강 이남에 있습니다. 회계의 서쪽에 지금 귀주성 근처에 남월이라는 지명이 있고 지금 해남도가 주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와 단주가 있는데 이주는 지금 대만을 얘기하고 이 단주는 지금 주상문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지만 어떻게든 회계를 중심으로 그 서쪽에 있었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외인은 우리가 얘기할 때 일본 열도인이 아니고 양사가 이남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조선인이에요. 사만원이고 왜 그러냐? 지금 삼국지 후한서에 보면 분명히 그거를 밝힐 수 있습니다. 그 이제 낙랑국왕국은 이제 이렇게 할모스 때부터 이제 낙랑왕국으로 왜냐면 그 이전은 고조선의 일개 지방이라고 하면 고조선이 망한 239년부터는 분명히 낙랑왕 최씨의 낙랑왕국으로 보면 32년까지 그 역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낙랑왕 최리가 이제
있는 낙랑국이 있고 또 낙랑태수가 있고 500년대에 낙랑대방이 백제에 있다가 신라에 병합됩니다. 근데 그게 어디냐? 바로 유연제로 5월 지역에 고구려 백제 신라 외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요 신라가 있고 또 우리나라의 이쪽에도 신라가 있다. 왜 신라라는 명칭을 썼느냐고 물어보면 그건 전 대답 못해요. 그런데 다만 삼국사에 어떻게 되냐면 마립간으로 하다가 신라왕이라고 하는 신라가 있고 그리고 전부 다 왕이라고 하는 신라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전부 다 왕이라고 한 신라는 누가 얘기하냐면 최치원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최치원은 어디에 살았냐? 바로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연제노를 해서 5월과 제노 사이에 있던 최치원이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최치원의 신라는 지금 이쪽에 있고 지금 고구려에서 독립한 그 신라는 한반도와 만주에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신라가 만주를 다스렸다는 거에 대해서 연구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청나라에서 뭐라고 하냐면 후금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신라의 후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왜냐? 신라가 지금 광령, 해주와 광령이라고 하는 그 같은 지역인데 그 장성산 남쪽에는 광령이고 북쪽에는 해주입니다. 근데 해주에서 저 광령에서 길림을 신라가 다스렸다. 그러니까 만주를 다스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사에서는 그 광령 북쪽에는 해주 동쪽은 신라고 고구려 평양성은 그 해주의 서남쪽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가 망한 것은 지금 유연제로 5월 지역에서 망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라는 631년의 국경이 지금 만주에 있는 장성 남쪽을 다스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만주에 있는 장성은 장춘에서 사례관까지 있는 장성은 고구려가 후방 독립한 신라를 침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구축해 놓은 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장성 연구가 없고 신라에 대한 연구도 없어서 만주가 신라 땅이라는 걸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주가 신라 땅뿐이 아니라 고려 땅이었습니다. 지금 송령이 지금 산해관 동쪽에 있는데 그 송령 동쪽으로 장성을 쌓았다 이렇게 고려사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계소문이 쌓은 장성 위에 다시 증축을 한 겁니다. 그것이 고리철 양성이에요. 그 고리철 양성이 지금 장춘까지 산해관에 비해서 장춘까지 쭉 장성을 쌓았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신라가 두 개라고 삼국사에 있는데 삼국유사도 신라가 두 개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하냐? 김유신이 있는 선덕여왕이 있는 신라가 있고 근데 그 신라의 자장법사가 그 간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는 자장법사가 신라에 왔는데 도청과 효명이라는 두 태자가 있는 정신대왕의 신라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신라가 둘이라는 얘기를 이전도 했습니다. 그런데 2000몇 년인가요? 2005년도에 해신 장보고를 촬영하는 팀이 이집트 박물관에 갔습니다. 거기서 발견한 게 뭐냐? 신라가 둘이라는 걸 발견한 지도, 신라를 둘로 그리는 지도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 이제 신라가 두 개라고 했는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왜 신라를 두 개로 그리지? 근데 삼국사에 신라가 둘인 것이 분명하게 있다. 그걸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려는 그런 낙랑국 항목을 정해놓고는 거기다가 한사군의 낙랑군을 덮고 그리고 사만을 덮고 기자조선 위만조선으로 덮어버린 겁니다. 낙랑국으로 그냥 밝혀놨으면 되는데 그 낙랑국 자리에다가 동의전을 빌려가지고 기자조선, 위만조선, 사만, 한사군을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고구려 백제의 패망을 한반도로 옮기기 위해서 최초의 말인 상대사 시중장에서 고구려 백제가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엔전을 담을했다는 것을 감춰버린 겁니다. 그리고 사만의 위치도 유엔전을 5월에서 찾아야 하는데 감춰버립니다. 그리고 고구려 백제의 패망도 감춰버린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련이 낙랑국 자리에 들어가야 할 것은 전부 다 동의전으로 메꿔버린 겁니다. 그 삼국사와 동의전은요, 조선 팔도 기록이 아닙니다. 아시아의 기록입니다. 근데 이련은 그 아시아 기록이라는 기록은 있는데 그것이 조선 팔도 기록이 아니니까 지워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련 이후에 모든 학자들이 낙랑국이나 사만에 대한 것이나 그걸 찾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탕이 바로 최초의 상대사 시중장에서 고구려 백제의 위치를 나타내는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엔제노를 담으랬다는 것을 지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이제 지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아무리 지워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이련은 삼국사와 동의전을 인용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삼국사와 동의전이 밝혀질 수밖에 없어요. 왜곡한 것이 탄로날 수밖에 없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이련은 조선 팔도 역사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왜냐? 조선 팔도만이 우리 역사 지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삼국사와 동의전에서는 뭐냐? 아니요, 우리 조상들은, 고려 이전에 우리 조상들은 아시아를 누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삼국사가 그렇게 돼 있고 동의전도 그렇게 있고 지금 우리가 광풍을 일으키는 한남국기에도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아시아가 고조선의 땅이고 그 동의전에서도 그렇게 돼 있고 삼국사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동의전에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고구려 역사에 보면은 고구려에 가한실이 있다. 가한이 바로 선비의 주장, 돌고래 주장, 우리나라 마리간, 이 간이 고구려 일개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자다. 그런데 그 가한이 종묘사직을 둘 수 있다. 신은 가한 신이라고 했으니까요. 종묘사직을 두는 것까지 허용된 연방제 안에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고구려 역사를 너무 모릅니다. 왜냐하면 고구려가 백제나 신라나 연나라나 이런 거하고 동격으로 생각해서 모든 걸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북방 선비, 그러니까 가한으로 지도자가 가한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고구려 연방 속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리는 고조선, 우리가 당군조선이라고 하는 그 조선이 다스리던 방식, 낙랑과 사만제도,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해서 가한이라는 명칭이 다스린 걸로 기록을 했다. 그건 뭐냐? 가한이 다스린 건 전부 다 고구리로 보면 됩니다. 왜? 연방이니까. 그래서 가한들이 일정하게 좀 세력이 강해지면은 중앙정부를 한번 쳐들어가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건 일종의 반란이지만은 우리는 고구리가 연망이라는, 그러니까 세계 경영을 했다는 그 경영 방식을 우리가 삼국유사에서 잃어버린 겁니다. 삼국사와 동의전은 세계 경영 방식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그 뒤를 연구하고 바로 하지 못한 그런 비애가 시작된 것이 삼국유사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낙랑국의 역사는 분명히 천년의 역사입니다. 네. 기자 때부터 대무신왕 때까지니까 적어도 100년 이상, 1200년 가까이 이어오던 나라입니다. 그런 역사를 이려는 낙랑국이라는 항목을 만들고도 그 역사를 기록하지 못하고 한나라의 낙랑군으로 덮었기 때문에 이 땅의 역사가 숨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의전으로 덮었는데 그 동의전을 유엔전호 5호를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여기는 낙랑국으로, 그리고 고구려 가한으로 31년부터 503년까지 있었다. 그리고 독립한 신라에 의해서 503년부터 936년까지 있고 고려로 넘어갔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는 그 역사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낙랑국은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라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끝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